챗GPT에 질문 한 번 던지면 전기가 얼마나 들까요? 구글 검색의 10배입니다. 이미지 하나 생성하면 스마트폰을 완충할 수 있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AI가 전기 먹는 괴물이 됐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 2022년 기준 이미 460TWh를 넘었습니다.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IEA는 경고합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26년경에 이 수치가 2배 넘게 폭증할 수 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빅테크들이 AI 경쟁에 뛰어들수록 전력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샘 알트만은 말했습니다. AI의 미래는 에너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해가 지면 끝입니다.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멈춥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탄소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화석 연료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좁은 땅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원자력? 빅테크들이 잊고 있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6년 테라파워를 창업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가장 오래 매달린 프로젝트입니다. 샘 알트만은 오클로의 회장입니다. 초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죠. 오픈 AI를 만든 사람이 왜 원자력 회사를 하고 있을까요? AI의 미래가 전력에 달려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프 베조스도 원전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틀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986년 4월 26일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방사능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수만 명이 피폭됐고 도시 하나가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원자력은 악몽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로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원자력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규모 9.0 지진과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습니다. 세계의 원자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의 악몽이 25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선언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요. 독일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탈원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라늄 가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7년 파운드당 140달러였던 가격이 2016년에는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7% 폭락. 우라늄 채굴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산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캐도 적자, 안 캐도 적자. 살아남은 회사들도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우라늄은 잊힌 광물이 됐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에너지 위기가 터졌습니다. 독일의 선택은 뼈 아팠습니다. 탈원전을 완료한 직후 에너지 대란을 맞았습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원자력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유럽연합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재분류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에너지 안보 앞에서 이념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일본도 돌아섰습니다. 후쿠시마의 당사자인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멈춰있던 원자로들이 하나씩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습니다.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해서 전력을 공급받겠다고요. 스리마일섬은 1979년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아마존은 더 과감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원전과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직접 끌어옵니다. 송전 손실도 없고 요금도 아끼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소형 원자로 스타트업 카이로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전력을 확보한 자입니다.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은 어디서 올까요? 전 세계 우라늄의 43%는 카자흐스탄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우라늄이 서방으로 오려면 러시아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과 제재 상황에서 이 루트는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파운드당 $30, 2024년 초에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우라늄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허가, 건설, 가동까지. 수요는 지금 폭발하는데 공급은 쉽게 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우라늄 수요가 생산량을 약 4천만 파운드 이상 초과합니다. 이 부족분은 폐기된 핵무기나 재고로 메워왔습니다. 그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입니다. 캐나다에 본사가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회사입니다. URNM의 최대 보유 종목이기도 합니다. 카자톤프롬은 카자흐스탄 국영 우라늄 기업입니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분의 1을 담당합니다. URNM의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입니다. 스프론 물리적 우라늄 신탁은 실제로 우라늄을 사서 보관합니다. 옐로 케이크라 불리는 우라늄 정광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금 ETF가 금괴를 보유하듯 이 신탁은 우라늄을 보유합니다. URNM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물 우라늄에도 투자하는 셈입니다. URNM은 스프롯 자산운용이 운용합니다. 캐나다의 자원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금, 은, 우라늄 같은 실물 자산에 집중합니다. 2019년에 출시됐습니다. URNM은 우라늄 채굴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카메코 18%, 카자톤프롬 15%, 스프롯 물리적 우라늄 신탁 12%, 상위 3개 종목이 전체의 45%를 차지합니다. 집중 투자 전략입니다. 비슷한 ETF로 URA가 있습니다. 글로벌엑스에서 운용하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URA는 원자력 관련주도 포함합니다. URNM은 순수 우라늄 채굴 기업에만 집중합니다. 더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URNM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2020년 초 약 $20, 2024년 초 $60를 넘겼습니다. 4년 만에 3배. 우라늄 가격 상승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작고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샘 알트만의 오클로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SMR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합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습니다. 원자력의 가장 큰 단점인 건설비와 시간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송전 손실도 없고 전력 공급이 끊길 걱정도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60기 이상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중국만 20기가 넘습니다. 인도, 러시아, 한국도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망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50% 증가입니다. 우라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의 리스크도 알아야 합니다.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여론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독일처럼 탈원전을 선택하는 나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기술만큼이나 정치에 영향받는 산업입니다. URNM은 변동성이 큽니다. 우라늄 가격에 따라 급등하기도 급락하기도 합니다. 2021년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적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버티기 어려운 ETF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의존도도 리스크입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유 루트가 막히면 서방은 우라늄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그림은 명확합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탄소 제로 에너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체르노빌이 원자력을 죽였습니다. 후쿠시마가 다시 한번 죽였습니다. 그런데 AI가 원자력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URNM은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라늄 채굴 기업들의 분산 투자합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진짜라면 이 ETF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인류 최악의 재앙에서 AI 시대의 심장으로 우라늄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